시작하기 전에 내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악구의회 부의장이신 장현수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악구의회 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 분은 장애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이신 김남진 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이신 이기표 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녹색환경과 엄연희 주무관님, 동원목직과 박기훈 주무관님, 장애인 복지과 박창훈 주무관님도 오셨습니다. 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기 앞서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시자 3년간 모니터링 활동을 지지해주신 강희숙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 강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친히 시간을 내어주셔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특히 오늘 장현수 관악구의회 부의장님과 곽광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05년부터 장애인 자조 모임을 시작으로 장애인이 살기 편한 곳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관악이라는 모토하에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지역사회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으로 관악구 내 공중화장실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곳인지 등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보고회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에 관한 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공중화장실의 설비, 시설 등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자름하는 척도입니다. 장애인들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핵심 시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조사원들이 공중화장실을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규격에 맞는지 세밀히 조사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곳들을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다시금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조사원들에게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곳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관악구의회 부의장이신 장현수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부장을 맡고 있는 장현석 의원입니다. 2022 관악구 공정화장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악 장애인 자립센터 강희숙 센터장을 비롯해서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헌신해 주신 조사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의 권리가 그간 많이 신장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의 주제인 공중화장실 같이 일상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둔갑한 사회는 비장애인의 권리에도 둔갑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그만큼 불공과 연대의 정신이 부족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년간 모니터링한 소중한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에 이끌어내고 관악의 불공과 연대의 정신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악구에도 장애인 권리 신장에 같이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모니터링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 장애인 권익단체가 전남 5개 시군청사와 읍면동 사무소를 모두 돌아본 결과 인권위는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용 화장실도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도록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여닫이 문이 설치돼 있고 공간마저 협소합니다. 내부엔 휠체어 회전 각도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바퀴 이게 영축이 있어요.
접근조차도 할 수 없이 편의시설이 됐다는 게 매번 조사할 때마다 느꼈던 점인데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드물었으며 이런 것들을 많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링을 매번 해오고 바뀌고 고쳐지고 해야 하는데 조사할 때만 조금 고쳐지는 데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접근성 모니터링 오리지킴은 2017년 지역 내 모범 음식점 내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지역의 공중 화장실을 대상으로 장애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곳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접근성 모니터링 오리지킴은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지역 곳곳을 달려갑니다. 조사원과 담당자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는지 관악구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년간 관악구 공중 화장실 모니터링 담당자였던 박재석 사회복지사가 경과 보고 및 재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생활 지원 사업팀 박철서 사회복지사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악구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19년부터 관악구 구청 공공녹지가와 녹색환경과 그리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모니터링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공녹지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 열심은 김남진 강사님을 수빙하여 공중화장실 모니터 관한 일론과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조사원과 상담자가 2인 1조가 되어 총 3조가 공공녹지가에서 가자는 공중화장실 27곳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은 결과 바탕으로 그해 11월 10월 관악구청 별관에서 관악구청 관계자와 왕정수 관악구 우리 의정님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은 녹색안전가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였고 김남진 강사님으로부터 강의를 2번
듣고 공중화장실 27군데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후 결과 바탕으로 2020년 강화도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를 강화구청의회와 강화구의회에 보고하기다였습니다. 이에 강화구청 공무녹색과와 녹색안전과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하겠다는 합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강화구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가감자 의원님을 만나서 장애인 화장실 개선하기 위한 2021년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마지막 해인 2001년은 김남진 강사님으로부터 3번의 강의를 받고 고문녹지과 녹색안전과 그리고 강화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의심이 되거나 변화가 있는 공중 화장실 7곳을 재점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후 바탕으로 결과 바탕으로 2021년 강화도 공중화장실 모니터링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강화구에서 예산을 편성 없이 2,300만 원으로 모래내 어린이 공원에 장애인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1월 26일 강화도 공중화장실 총정리하는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좀 못 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전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부 설치 및 접근 가능한 통로 설치 완료가 40% 중반에 거치고 있고 미설치된 것도 40%가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전자블록 설치 및 솔직한 발설치는 미설치가 80%가 넘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병기와 소변기 손잡이 서치도 평균 40%에 지나지 않으면 비삼의 서치는 20%가 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비상시 위험을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 하부 공간이 있어야 휠체어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하부 공간이 없거나 높이가 85cm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62%며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는 불과 2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손잡이도 70% 넘지 않으며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위에 레버용이나 자유형으로 수도꼭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곳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관악구의회에서 예산 편성으로 공중화장실이 개선되었는데요. 여기는 낙성대에 있는 모래내 어린이 공원 화장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라면은 개선처 화장실이고 이쪽은 개선된 후화장실입니다. 많이 변화됐죠. 그런데 아쉽게도 전자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들병이 또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손잡이도 생기는데 아쉽게도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비상벨이 들병이 옆에 당겨 있고 밑에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넘어질 경우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밑에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필요하지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소변기만 바뀌었지 장애인 시설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대는 저희가 볼 때 잘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도 경사로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자동문 터치 스위치가 새롭게 설치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악구 공중화장실 3년 총평입 제안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지도 시간의 표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경각등 이에 빨리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역주가는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도 외부만 아니라 내부에도 비상경각등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도구를 화장실 내에 보관하지 말아주시고 또한 경사도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녹색안경과는 저자 안내 표지, 비상벨 등 설치가 시 문구 등을 필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중화장실을 조사하면서 산성동 일대가 제일 심했는데요. 다섯째, 산성동 일대 공중화장실 환경을 점검하고 최소한 정중 장애인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이 높은 산을 등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원은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편한 시설이 비장애인에게도 편한 시설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들으면서 3년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셨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간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공중 화장실 모니터링을 마무리하게 되는 조사원들의 소감은 어떠한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김정환 조사원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김정환이요. 지금 3년째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이제 가장 느끼는 것은 막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잘된 곳은 있어요. 분명. 근데 또 반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이렇게 외진 곳은 좀 지저분하고 또 편의시설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어렵고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늘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발전하고 굳혀지고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정은 조사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저를 처음 타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자기들은 화장실에 엄지로 이용의 장소가 마땅치 않고 너무 미쳤던 장인들이 갈만한 화장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저는 해보이는 미쳐 장인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화장실에 물들어서 모든 장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세상이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순희 구성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잘 듣네요. 시장에 공부하면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의 가판 언덕과 급경화의 내리막길 그리고 나 혼자 집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저런 곳에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복지의 한 주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 건물은 다 삐까삐까 잘 지어 놓은 뜻이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애인들의 기본 생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던 그게 어려운 감정을 분별합니다.
어느 곳에 등기 존재할 것입니다. 장애인 이 화장실은 어느 곳이도 있지 않습니다. 건물 주에 양심을 또는 나라 예산을 결정권자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과도 보았습니다. 저는 단단다와 함께 몽상에 공연하신 내년 공연하신 내 장애인 화장실 구청 예상 학부 같아요. 연내에 공사가 자꾸 안 나는 공원 강의자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뭘 실화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대체까지 쭉 개량을 밝히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죽을 것입니다. 여기 끝까지. 네, 조사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관악구 공중 화장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5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분까지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해주셨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이신 김남진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축사를 해주셨던 서울시 관악구의회 부의장이신 장현수 부의장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또 저희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악구의회 의원이신 곽광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멀리 경기도에서 오셨는데요. 경기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이신 이기표 국장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아니시지만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박기훈 주무관님과 장애인복지과 박찬훈 주무관님, 녹색환경과 엄연희 주무관님도 오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방금 소개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의 김남진 사무국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토론회 사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토론자로 불렀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대로 지난 3년 동안 이 관악구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실 때 같이 사전 교육하고 중간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조사 과정들을 좀 계속 그래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던 입장에서 아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한여름에 그 매미 소리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성과들도 또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리 이제 있게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또 모시고 이제 앞으로 관악구의 이 모니터링 결과들을 이제 다 보셨으니 어떻게 하면 관악구의 공중 화장실이 좀 더 장애인과 또 같은 이동약자들과 여러 이동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용할 때 편리한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을지 방법들을 찾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우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세 분들께 각 15분씩 토론 발표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랑 함께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질문도 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제가 옆자리에 계시기로 네. 그러면 이기표 국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저 수원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점 기술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선은 첫 번째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 여러분, 지금 주로 이거 조사를 하셨던 시절이 코로나 시국인데 정말 조사가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매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조사하는 게 현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조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있거든요. 시설 개방도 잘 안 해주고 문 열어달라고 하면 구정대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선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제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부위원님 그리고 당사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발전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건축 전공을 하고 건설회사에서 한 6년 동안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업무는 한 15년간 지금 또 그 이후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공과 이 설계 그리고 당사자 이용 이런 부분 측면에서 앞으로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한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보통 지금 편의시설 관련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편의증진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이제 많이 흔히 이제 교육 자료로 쓰이는 그림들이죠. 장애용 대변기 있고 그 양쪽에 회전형 손잡이 상하형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고정 손잡이 있고 이상 호출 장치, 세정 버튼, 휴지거리, 세면대 이렇게 넓은 화장실이 있으면 휠체어 타실 분도 그렇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편의증진법 2018년 이후 개정 이후부터 새로 하나 추가된 들어간 게 있죠. 그런 등받이. 이런 등받이도 이제 법 기준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등받이 설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는 최근에 국내에서 편의시설 관련한 기준 중에 가장 센 기준이 있죠. 그게 BF 인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BF 인증 현장에 갔을 때 이 사진 하나 찍었는데요. 이거 하나 퀴즈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이렇게 사진 딱 보면서 뭐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손 들고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거 등받이가 잘못됐습니다. 등받이가 왜 잘못됐냐면 등받이가 거꾸로 설치가 됐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진짜 거꾸로 설치가 된 것일까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요거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등받이 설치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만 있지 등받이 설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이 등받이 이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등받이를 설치한다는 법 기준이 생기자 이 화장실 관련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분이 일반 우리 사무실에서 쓰이는 의자 있잖아요. 그 등판 뒤에 또 떼다가 여기 철판 봉에 걸어가지고 만들어 팔기 시작하는 게 시초입니다. 이 척추나 이런 부분들 이거 기준은 전부 다 비장애인 척추나 허리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설치 높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돌출된 길이 이런 거 설치 기준 우리나라 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받이가 거꾸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준공 점검 다니고 뭐 이제 BF 심사원들도 와서 점검했을 때 이거 거꾸로 설치가 된 건지 모르는 사람들 몇 번이고 많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설치된 것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넌센스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BF 관련해서 제가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 화장실의 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주에 뭐 어떤 공중 화장실 현장 점검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또 등받이 설치되어 있고 손잡이 있고, 네. 이거는 지금 이 등받이가 법 기준에 들어오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등받이가 설치되면서 여기 보시면 뚜껑 보이시죠? 양쪽에. 등받이 때문에 뚜껑 설치가 안 되니까 뚜껑 이렇게 그냥 어디다 돌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 한번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이게 법 기준의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거를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인천의 어떤 이제 무슨 중앙공원 밝히지 않겠는데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게 점자 안에 표지판 이런 거 잘 설치하셨는데 비받지 말라고 거기 케이스까지 딱 띄우셨어요. 근데 이 설치 높이가 너무 낮아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직원이 180 정도인데 설치 높이가 180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도 190, 뭐 6m 이렇게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거 이용하다가 점자 이동블록 이렇게 찾아가지고 딱 가서 딱 하면은 이용하다가 여기 머리 부딪히기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광주에 있는 무슨 공원 화장실이었는데요. 이 등받이 때문에 여기 뚜껑 날아가는 거 똑같이 있고요. 자, 여기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런 편의시설 관련한 부분에서 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이런 겁니다. 이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거 고정형 손잡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거 다 조립식으로 설치되는 거는 점검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로 오면은 비용이 이게 배송 비용이 크니까 이거 이렇게 3등분 정도, 2등분 정도 해가지고 현장에 조립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조립이 안 되면 여기 철판이라든지 이런 절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긁어보면 잘못하면 손은 비릴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거 점검하면은 이거 테이프로 다시 한번 감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보건복지과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모니터링 책자 저도 잘 봐서 내부적으로 봤고요. 이 사진이 지금 특히 공원 화장실에서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거를 좀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공원 화장실 이거 설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화장실 오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탱크 같은 거 밑에 심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배수 처리 별도로 해놓고 이거 조립식으로 크레인이 와가지고 떠가지고 설치 이렇게 얹어놓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 벽체 패널들이 전부 다 경량 철골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이 그 요즘에 그 화재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자재가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이제 화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재질이 이게 바탕이 된 게 손잡이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벽에다 이 드릴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저희가 제껴 보면은 사람 손으로 흔들어서 손으로서 잡아서 뺄 수 있을 정도로 고정이 취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탕 자체가 이렇게 튼튼한 구조가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런 재질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숫자는 다 맞죠. 법규 기준에 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편의주기법 관련해서 이런 매뉴얼 책자 만들어서 배포해드리고 시공 현장 가서 얘기해드리고 건축사들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면 법 기준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 기준에는 맞지만 장애인 이용의 발령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그 논의는 여태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 조사 만약에 하시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직접 흔들어 보고 내가 이용해 보고 손으로 한번 긁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하시는 것도 당사자성이 조금 더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가 이거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쉽게 빠져가지고 재공사 시킨 거 있습니다. 이거 업자분한테 그 시공하는 분이 마침 와 계셨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맞볼트라고 해가지고 볼트 양쪽으로 조여가지고 네 이게 최대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기술적으로 지도를 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이 현장에 설치가 될 수 있었겠죠. 안전하고. 그 BF 인증이라든지 관련해서 설계 도서를 하나 받아본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경량 단열재 이런 판재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 있는데 자꾸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법 기준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이용성에 따랐을 때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사실 이런 포맷으로 해서 공원독지가라든지 이거 담령 조사에서 생각보다 이런 거 쉽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듈화돼서 이거 팔거든요. 이거 딱 사이즈도 그 화물차에 딱 사이즈 한 차에 싣기 좋게 그 사이즈로 돼서 이렇게 기성품화돼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분야에서 이렇게 안전한 이게 공원 화장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출입문 높이 기준, 대한민국에 출입문 높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 출입문 높이가 얼마까지 돼야 되는지 우리 장애인 편의점법에 출입문 높이 기준이 없어요. 복도에 대한 기준은 2.1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 이 화장실 안쪽으로 유도블럭 잘 깔아놓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큐비클 칸막이 있죠. 이 큐비클 칸막이가 1.8m가 안 됩니다. 화장실 장애인분들 화장실 들어오다가 머리 부딪혀서 다치기 딱 좋겠죠.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공원 화장실에 와 이거 저기 뭐야 그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잘 설치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거 농어촌 그 대상공사 관련해가지고 이거 좀 현장 갔었던 건데 샤워기용 장애인분들 이용하라고 이거 접이식 의자 만들어 놓습니다. 이 접이식 의자 사람 체중에 온전히 견뎌야 되는데 이거 견딜 수 있는 것은 여기 달랑 붙어 있는 여기 볼트 몇 개, 이거가 사람 체중을 온전히 다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연 안전할까, 나중에 사고는 안 날까? 저는 항상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보여드릴 것은 제가 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수원에 굉장히 유명한 그 공원이죠. 광교호수공원. 장애인분들 저기 같이 여행하기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수장님 나중에 광교호수공원 되게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다 좋은데 제가 광교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요. 이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두 달 전의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회전형 손잡이 이거 눈에 딱 보이시죠? 회전형 손잡이가
각 공원로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이고요. 네, 손질거리고 있죠. 벽에 있는 타일이 잘못하다가 세정을 실어서 사용자가 이용할 경우 통째로 뜯길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렸냐?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여기 다 파손이 되어 있죠, 이제. 네. 네. 우리 필적한 선생님 오셨는데 이거 과연 내가 스스로 이용이 가능할까? 필적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이 손잡이 하나에 온 체중을 다 내 몸을 실어서 지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고정된 이 힘을 모자이크 타일이 못 받아줘가지고 딱 타일 네모나게 딱 예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었던 거지 누가 이용했으면 사고 났을 것 같아요. 소환씨에 얘기 좀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고치려면은 이 뒷판 자체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새로 다 바꿔서 시공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용자성 평가가 너무 지금 박하게 지금 우리 편의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제가 일본 갔었을 때 사진인데요. 네. 여기 또 공중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된 거고요. 이 화장실 자체가 23년 된 화장실입니다. 제가 이거 2017년에 갔었으니까 지금은 더 오래된 화장실이었겠죠. 자, 우선은 화장실 대변기 주변을 딱 보시면 손잡이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장애인 화장실의 99%는 스테인리스로 손잡이를 만듭니다. 스테인리스 좋죠. 노간 슬고 한번 관리하기 편하고 닦기 편하고. 근데 스테인리스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저렴하다입니다. 근데 저렴해서 그냥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테인리스 손도 잡기 싫습니다. 너무 차서. 아까 스테인리스로 된 손잡이 이런 것도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스테인리스로 되는 게 장애인분들에게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장애인분들 위한 건지 아니면 관리 위한 포인트가 더 목적인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거 자재 이거 나오긴 합니다. PVC 코팅 돼가지고 좀 자재가 나오는데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안 쓰고 있습니다. 몇만 원 차이 안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국내에도 이거 이제 장비가 슬슬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거 서울에 2개 있고 경기도에 지금 하나 있다가 이제 경기도에도 하나 더 설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 오스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은 시각장애인, 용화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이 세 개, 네 개 장애인 정도만 커버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루장애인용 배변 처리 장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장루나 요요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장기 기능이 배변 기능이 망가져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백을 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본 갔을 때 이거 장비가 천지사랑이 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SRT 역사관을 하나 볼 수 있고요. 여의도 그 이름센터 가시면 거기 화장실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있죠. 거기 가시면 하나 또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딱 2개 있고요. 경기도에는 저기 이름센터라고 누림센터라고 이름센터처럼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우리도 이런 거 서울에 2개 만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해가지고 받은 케이스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화장실 내에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장애인 화장실 한 칸입니다. 남녀 구분했을 때 한 칸 사이즈에 이렇게 조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동식 접이식 침대, 뭐 와상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와서 계실 때 기저귀 교환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와상한용 접이식 침대입니다. 네.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한 15분이나 이 정도로 와서 오래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건축에 저도 이제
건축 배울 때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습니다. POE라고 해서 Post Occupancy Evaluation, 이렇게 거주 평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건물이 완공된 후에 거주자 입장에서 사용자 관계가 지켜진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공사하고 입주자 하루 점검 꼭 받고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점검을 꼭 받잖아요. 현재 시설 개선이나 향후 개발할 시설 환경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꼭 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장애인 편의 증진 이런 편의시설 분야에서 키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그런 오늘 이번 그 관악 또 이게 공정하신 모니터링 이 사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좀 발전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돼야 될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저도 되게 그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서 어떻게 해라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설치 기준이라든지 관리 운영할 때 기준 노하우 같은 것들은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거를 설치하거나 계획을 할 때에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를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현수 부의장님께서 토론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15분입니다. 네, 사실 제가 볼 때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 3년 동안 이 모니터링으로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좀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관악구 내에 사실 화장실 모니터링을 해줘서 제가 또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극경사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면적 부분도 그렇지만 해선 뭐 이런 부분, 제가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규제나 어떤 법안으로 해서라도 관악구 내에서 좀 어떻게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특히 공중화장실만큼은 이 휠체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면적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건축법에 아까 그 유기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규정은 다 제대로 맞고 있는 건지 제가 향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한번 검토를 관악구 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셨지만 3년에 거쳐서 여기에서 뭐 개보수해야 될 부분은 개보수를 해야 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다라는 저희 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기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편의법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아주 그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오늘 모니터링 하셨던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아까 저는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제 박재석 사회복지사님 그 경과보고 자료 중에서 그래프들을 볼 때 그 화장실의 안에 이제 설비들을 이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서 딱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설치 미설치
한 47%는 미설치, 한 47%는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까 이기표 국장님 자료들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불편하거나 위험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은 일단 들어갈 수 있고 절반은 이미 들어갈 수조차 없고 어떤 자료들이 아까 보면은 조사하러 가셨는데 아예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열악해서 아예 조사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곳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또 이게 올해도 이 아까 개선된 사례를 좀 보여주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원래 자체의 화장실이 예전에 처음 만들 때 기준이나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씩 고치다 보니까 올해에는 손잡이 하나 고쳤는데 내년에 다른 거 고치려고 하니까 손잡이가 작년에 잘못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로 바꾼 건데. 그런 식으로 너무 하나하나만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결국 다 이용하기가 불편해진 거에 계속 돈만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곽 강자 의원님께서 또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곽광자 의원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사님과 우리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나서셔서 3년 동안 이렇게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도 한번 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핑계처럼 그때 총선이 있었고 그래서 약속을 제가 못 지켰습니다. 올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갖고 오신 걸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생각했지만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서 우리 김정환님과 김정은님, 송승희 조사원님들 세 분의 결과 보고서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관악구에서 여러분의 대표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듣는 순간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뒤돌아보지를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뭐 크게는 아니었지만 가장 구청 가까이 있는 모래내 화장실에 그 모래내 화장실은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그 화장실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내 예산을 2,300만 원 그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금 이번에 다 설치를 한 곳을 갔어요. 또 설명을 듣고 또 거기를 가본 결과에 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설치해놓고 보니까 점자불로 꽂고 세면대하고 또 변기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등 위생상의 문제들, 또 우리 이기표님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손잡이 하나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 또 등받이 하나 설치하는데도 거꾸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또 높이 같은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평범한 일반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뒤돌아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우리 장애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점자블록이나 이 비상벨 같은 거 또 이렇게 변기에 앉았을 때 급한 상황에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손 닿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멀리 있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꼼꼼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매번 느끼는 건데요. 구청 일이라는 게 맡겨놓은 업체에서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대충 해놓고 그냥 돈만 받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 다른 우리 꼭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이렇게 다 봤을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하다못해 보도블록, 도로 포장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은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챙기지 못한 것에서 너무나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도 가끔 이제 이게 그 건축물 새로 지을 때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더 잘 설치되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더 한번 우리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의원님께서 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올해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 모래내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어쨌든지 간에 가장 시급한 곳들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까 모니터링 경과를 보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요번에 해당하는 그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시공 범위 밖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거기까지는 아마 그런 게 발주가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3년 동안 했을 때 보면 전년도에 모니터링 했던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금 만약에 이 모니터링이 이제 더 계속 깔지 아니면 다른 곳 뭐 공중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들을 또 모니터링을 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거에 대한 요구나 이런 걸 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세 분의 먼저 그 토론 발표 맡으신 분들의 의견들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니터링 대상지였던 공중 화장실들이 관악구에서는 세 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 각각 공중 화장실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또 사전에 이 자료들을 아마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과 이 모니터링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향후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그 부서 담당자분 혹시 참석하셨나요? 네. 혹시 마이크를 좀.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실 수 있을지 네,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관악구청 공원복지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기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그 토론도 잘 그렇고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의 모니터링 결과도 잘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장애인 시설 관련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주변에 조금만 들어가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뭔가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 좀 밀폐한 부분들이 많고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꼭 센터에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간담회든 마련하셔가지고 향후 계획까지도 한 번 좀 같이 당사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저 질문하시겠다고 질문 시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네. 장애인 공중화장실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네. 제가 추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분 말씀이 그 과거 몇 년 전에 관악구에 무장의 숲이라고 해서 관악산에 그 무슨 로드길이라고 해서 이런 길이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길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왜 길은 있는데 화장실 부분이 없어서 또 관악구 안에 작고 큰 산에 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 이제 공중 화장실을 좀 이렇게 증편이나 개선이나 만들 계획이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편의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고 일단은 혹시 사전에 질문 받으신 게 또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저한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예. 혹시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는 데들 이외에 이제 새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좀 맞춰서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숲길이 조성이 됐는데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민분들이 뭐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불편하실 부분들일 것 같아서 혹시 이거는 의회에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는 게 있는지 혹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사실은 아까 그 무장의 숲 같은 경우는 녹색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 이제 공원 녹색과 소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반적인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기, 수도, 그 외에 뭐 어떤 정화종제 뭐 이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이동식 화장실로 해가지고 재래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사실은 국민들 어떤 공청회 같은 걸 거쳐서 보면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화장실 하다못해 뭐 소공원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그에 또 찬성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답변을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검토해서 좀 이거를 좀 제안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질문을 먼저 사전에 받으신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번에도 지금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아마 그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장애인 공중 화장실들 편의시설 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각각 전문 분야별로 관리하고 정책을 펼치는 건 좋지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각각의 이제 부서에 맞는 것들을 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이건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네 혹시 이게 답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혹시 답변을 혹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의견으로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표 국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오셨는데, 아직도 이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지금 그 장애인용 화장실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것들을 좀 크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장실 현재 수준은 지금 사실 우리 조사원분들이 조사하신 그대로가 현재 화장실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화장실 관련해서 그 아까 이제 일본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약간 문화 환경이라든지 화장실을 대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때 일본이 자연환경이 지진이 많다는 특수한 환경도 좀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회사들 것까지 혹시 그 카다로그라든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조립하는 방법까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벽에다가 타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볼트를 박아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그 시공을 하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죠. 그냥 우리 동네에 그 흔히 일하시는 집 고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타일공, 설비공 막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설치 위치 높이 맞춰서 고치라는 게 하라니까 그냥 이게 시공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공자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그 왔다 갔다 품질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쪽은 그게 제가 보는 거 일본 거하고 유럽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건식 시공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그 시공적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그 시공을 할 때 화장실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하고 그 위에 그 철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철판을 프레임을 덧대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몸을 지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철불 프레임에 이렇게 강하게 고정되어 있고 볼트로 이게 조여놔가지고 풀리거나 그렇지 않게 튼튼하게 좀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마감을 덧대서 이쁘게 이제 화장실 마감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예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유사한 부분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공하는 사례를 보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시공법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싼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빨리 도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아까 장무장애인 배변 처리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세면대처럼 생겼는데, 일본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설치하면 한 제일 싼 게 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좀 좋은 것들 한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보급화될 수 있는 전략 시장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그 편의금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진에 관한 법령에 이제는 단순히 설치는 어떻게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이 좀 명시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있으실까요? 예, 개인적 질문 하나 제가 좀 궁금하게 있는데,
20년 전에 저희가 2003년도에 그 장애인 성인 장애인 모임 위주로 이 단체가 만들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연령이 다 이제 50대 후반, 60대에서 노인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공중 화장실이 제가 20-30년에 뭐 독일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참 먼 우주같이 얘기됐다 이렇게 신기하기도 한데 혹시 노인 장애인 쪽의 장애인 편의 시설, 공중 화장실 이 분야를 포함을 해서 혹시 그분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 접근적으로 있으셨죠? 예, 말씀.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분야의 화장실이 선진화되고 있느냐가 우선은 BF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설치라든지 기준적으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제 BF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에서 단독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3명의 심사위원, 5명의 시민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서는 아직까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변기 뚜껑 없는 변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등받이 기준 자료 검토해 보면 등받이 형태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막 요란하게 이렇게 듀오백 의자 뒷판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사례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 간단하게 등만 살짝 지지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본인의 이제 몸을 이렇게 지탱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제가 휠체어 타신 분들 이렇게 저희 주변에 저희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고 하는데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 중에 화장실에서 사연 없는 분 없으셨어요. 다 화장실에서 한 번씩 넘어져 보시고 화장실에서 나는 플러시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 물을 내리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자동 센서가 내가 몸 조금 움직일 때 작동을 했는데 마치 그게 막혀 있었어요. 오버플로가 난리가 났겠죠. 그분은 또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을 결정할 때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들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선진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말씀을 하나 덧붙이면 현재 장애인등 편의법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화장실 부분만 해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되게 작게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도움벨 같은 비상벨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개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작년에 그때 개정되면서도 좀 그랬던 게 개정이 되면 법에서는 최초의 기존에 대한 그게 나와 있고 제가 교육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개정된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개정되기 직전에 최신 기준이었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준만 보면 화장실의 기존 건물은 정말 20년 전 기준이고 최신 기준은 현재 기준이고 이렇다든지 그 중간 거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화장실들은 그 중간 거 화장실들의 기준에 따라서 지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씩 계속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계속 고치는 게 기존에 있던 옛날 거에 계속 덧대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돼버려서 실제로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용은 그렇다고 딱히 편해지지는 않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새로 지어지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개선되는 거에 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좀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좀 조건이 최신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화장실로 쓸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정해져 있고 이제 녹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시설물로 할 수 있는 거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여기 다 넣자니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어차피 쓸 수 없게 되는 건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원을 여기에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가까이에 있는 다른 공중 화장실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정보도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좀 안 되는 것들을
해서 그냥 안 되니까로 두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 그 의원님들 나오셨으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그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화장실을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설치 시공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공사를 받아서 하는 업체들에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사용자들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제일 흔한 오류 사례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당사자들의 이용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을 좀 배포해서 그게 되는 업체들만 공공기관의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 요번에 조사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의견이나 좀 뭐 그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아, 네네. 아까 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혹시 더 질문이라든지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이게 하나 고쳐서는 사실 티가 잘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모장의 수필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화장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화장실 새로 짓는데 뭐 물품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계획을 안 하면 걔네들이 전부 다 나중에 장애인용 화장실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나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사회자분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토론을 해주셨던 네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을 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5분간 쉬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라도 한번 외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외칠까요? 화이팅 한번 해줘. 화이팅. 네,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